유튜브에 댓글 달린 거 보셨어요? 어떤 거? 그 대학원생이 남겼던 건데 제가 읽어드릴까요? 너무 설정 같으니까 그냥 읽어줘. 그냥 읽으면 되는 거지.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. 아니 그냥 댓글 달린 거 한번 읽어주면은 거기서 이야기할게. 안녕하세요.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대학원생입니다. 항상 아침에 이 영상을 보며 많은 부분에서 좋은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. 궁금증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달라고 말씀하셔서 꼭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기에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. 일상생활에서 서로 의견을 낼 때 제 생각을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지 않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이 있을까요? 간단하게 예를 들면 친구와 둘이 어떤 일을 할 때 다른 방법으로 일을 진행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또는 저렇게 하는 건 어때?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좀 더 상대방이 듣기 편하고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스피치 스킬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. 구독자분이 남긴 질문에 보면은 그 질문의 핵심 내용이 이거잖아요. 어떻게 하면은 상대방에게 어떤 의견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분위기,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좀 부정적인 느낌 없이 얘기를 할 수 있을까? 맞죠? 근데 결국 그 문제는 어떻게 하면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을까의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. 그러니까 내 말을 상대방이 듣고 그러네 라고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기 위해선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?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이 문제에 가장 기본적으로 신경 써야 될 건 뭐냐면 상대방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굳이 막 긍정적인 분위기,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런 부담을 좀 깨야 된다. 굳이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. 근데 그 말이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막 험악하게 얘기하라는 건 아니니까 지금 오해를 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독서를 듣는다고 해봐요. 뭐 이제 유명한 김미경 강사님이라든가 막 독설 쇼도 있잖아요. 독설. 사람들이 독서를 듣고 왜 좋아할까요? 막 그래 써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도 아니고 정신 차려 이렇게 세게 얘기하는데 사람이 좋아하는 이유는 그 내용이 맞기 때문에 그래요. 내용이 내 마음에 딱 꽂히니까 뼈를 막 때려서 아픈데도 그래 그거는 그렇지 그 얘기가 되니까 그런 게 맞아 떨어지니까 상대방이 이제 고개를 끄덕인다는 거죠. 유명한 CEO들도 보면은 나긋나긋하게 얘기하지 않고 호통을 치더라도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맞으니까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. 불편은 하지만.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분위기보다 중요한 건 내용이다. 그리고 분위기를 아무리 좋게 얘기해도 안 들을 사람은 절대 안 들어요. 그게 핵심입니다. 그러니까 너무 좋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진짜 뭐 어설프게 막 농담하고 괜히 막 질문해서 그랬어? 진짜 힘들었겠다. 그런 이야기? 저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는 진짜 내용이 얼마나 더 이 사람에게 맞느냐.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. 그래서 첫 번째 막 좋은 분위기를 만들려고 너무 애쓰지 마라. 그냥 내용이 더 중요하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생각인데 물론 상대방이 조금 더 납득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그런 화법은 분명히 있습니다. 첫 번째 뭐냐면 말의 순서에 대한 건데 결론부터 얘기하는 거예요. 기승전결로 가는 게 아니라 기승전결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. 우리가 영화를 보면 미션 임파서블 같은 거 보면은 처음 시작 어때요? 막 액션 영화 보면 막 빵빵 터지잖아요. 처음부터 미션 임파서블 보면 비행기에 매달려 가지고 막 죽을라 그러고 뭐 유명한 액션 마블 영화 같은 것도 보면 처음부터 막 빵빵 터지죠. 그래야 사람들이 처음부터 주목을 끄니까. 상대방이 내 말을 듣게 만들려면 일단 주목을 시켜야 돼요. 그러기 위해서 결론부터 얘기하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상대방한테 살을 빼라고 하고 싶어. 그럼 아니 이게 살쪘다는 게 아니고 날씬하시잖아요. 상대방한테 이제 살을 빼라고 얘기하고 싶어. 근데 요즘 건강 문제가 되게 중요한 거 알지? 이런 식으로 질질질 길게 이야기 끄는 게 아니라 야 너 지금 살 빼야 돼. 이런 식으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기승전결. 결론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왜냐하면 하고 이유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이유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사례를 얘기하는 거죠. 야 너 살 빼야 돼. 왜냐하면 비만이 진짜 위험하대. 어떤 사람이 비만을 걸렸는데 합병증에 걸려서 이런 병까지 걸렸다는 거야. 그래서 나는 진짜 너를 아끼는 마음이고 그래서 이 비만 살을 좀 더 뺐으면 좋겠어.
이런 식으로 결, 기승, 전결 봐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사례를 제가 비만 살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말의 순서입니다. 결론부터 이야기하는 거, 그리고 이유, 그 다음 사례, 그리고 다시 한번 그 결론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. 설득력 있는 말하기, 상대방에게 임팩트 있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결론부터 해야 된다는 거. 글쓰기도 마찬가지예요.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말의 순서에 대한 내용이었고, 자,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스피치 스킬, 상대방에게 임팩트 있게 말하기, 설득력 있게 말하기 방법의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지 않았을 때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. 이걸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를 얘기하는 건데, 제가 아는 동생이 외국계 회사에서 일을 해요. 부동산 파트 쪽에서 일을 하는데 얼마 전에 그 영업에서 성공을 한 이야기를 얘기를 해줬어요. 근데 굉장히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요. 이 잠재 고객이 이 회사에 입주를 하려고 했는데 원래 있던 데보다 가격이 조금 더 비싼 거예요. 그래가지고 올까 말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안 온다고 얘기를 했대.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에 들어왔을 때 비용, 그리고 그 이제 고객사가, 그 잠재 고객사가 입주하려고 하는 그 건물 주변의 시세 같은 거를 다 분석을 해가지고 차트를 만들어서 비교 분석표를 준 거예요. 앞으로 해서 향후 6개월, 1년 동안에는 어떤 비용의 차이가 나는지, 그래서 얼만큼 손해를 보게 되고 어떤 부분에서 또 이득을 얻을 수 있는지 딱 그 자료를 보내준 거예요. 굉장히 잘했죠. 그럼 이 사람이 딱 표를 받아봤을 때 눈에 보이잖아. 내가 여기를 가고 안 가고 저기를 가면 이런 손실이 생길 수가 있겠구나.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또 효과가 있겠구나라는 거를 보니까, 비교해서 보니까 결국에는 설득이 돼서 여기 입주를 하게 됐다는 거. 상대방이 얘기를 할 때 일방적으로 이게 좋아,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, 이걸 안 하면 저런 위험성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마음속에는 더 크게 와닿습니다. 왜냐하면 사람들은 얻는 것보다 잃는 거를 더 크게 느끼거든요. 플러스보다 내가 100원을 더 버는 것보다 100원을 잃는 거에 더 크게 반응을 해요. 그래서 이렇게 하면 더 좋아 보다 이렇게 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거라고 얘기하는 게 사람들이 듣기에는 헐, 이러면 안 되겠네, 그런 생각이 듣기 때문에 훨씬 더 설득력 있고 임팩트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. 자, 구독자분께서 이런 상황에서 저만의 노하우, 저만의 스피치 스킬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셔서 좀 이제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, 누군가를 설득하고 싶고 그 사람에게 좀 효과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고 싶다면은 결, 기승전결, 그 다음에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, 그러니까 좋은 것보다는 조금 더 안 좋은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상대방의 마음이 더 잘 움직일 겁니다. 저는 그럼 또 다음 영상에 저는 다음 영상에서, 자, 오늘 나 이렇게 왜 자꾸 틀리는 거야. 자, 그럼 여러분 오늘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, 또 앞으로 올라올 콘텐츠가 기대가 된다고 하시면 구독 누르고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요.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